질문 자체가 사전 협의를 한 것 같고 사전에 다 질문과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인터뷰라는 것은 인터뷰를 하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받는 사람이 서로 어긋나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긋남의 지점을 통해서 인터뷰의 가치가 나오는 것이고 인터뷰의 매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이런 다 짜여진 각본 같은 인터뷰를 뭐하러 듣고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 조국 가족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인터뷰를 하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받는 사람하고 사실상 합세를 해서, 즉 같은 목적으로 합세를 해서 이런 조국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은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고 스스로 언론인에 대한 어떤 자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언론인에 대한 어떤 그런 자존심을 내팽개쳐버린 것이죠. 물론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언론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해줘야 되겠는데 스스로 그런 언론인에 대한 어떤 자각을 하지 않고서 이러한 인터뷰에 임한 것 같고, 또 그러한 어떤 자존심을 스스로 내팽개쳐버린 것이죠. 조민도 자신을 향한 국민들의 관심과 호기심, 더 나아가서 어떤 위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어떤 국면을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가져야만 했을 텐데, 이런 방식으로 인터뷰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을 향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사실상 조민이 무슨 감성 여론전을 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마이너스 요소만 된 겁니다. 마이너스 요소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졸이 돼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졸이 돼도 다시 시험 보면 된다. 뭐 시험을 볼지 안 볼지도 모르겠지만 조민 당신은요, 고졸뿐만이 아니라 법의 처벌을 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이고요. 지금 20대 30대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그 행위, 당신이 받은 그 특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지를 못할 망정 자신을 마치 피해자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황당하다는 거죠. 황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민은 고졸이 돼도 다시 시험을 보면 된다, 자신은 유연하게 이것에 대처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온 가족이 사냥감이 되는 것 같다, 잔인하다 뭐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동정심리를 자극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상 조민은 나이가 꽤 먹은 사람이에요. 지금 20대 후반 아닙니까? 20대 후반이니까 사실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조국 가족은 언론을 상대로 자신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유혹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거짓말로 해명을 했다가, 그리고 또 검찰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방식으로, 또는 검찰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명하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은 지금 국민들을 계속해서 능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 쇼를 벌이고 있는 건지, 국민들을 상대로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건지, 희롱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들을 보면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있는 거죠. 국민들을 향해서 지금 감성적인 발언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선일보에서 아주 깔끔하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금 조국 가족들이 행해온 감성 자극용 발언들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딸이 어제 김어준 방송에서 했던 온 가족이 언론의 사냥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마녀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지금 검찰 수사 대상이라는 거죠. 검찰 수사 대상이니까 당연하게 언론이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졸이 돼도 상관이 없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이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 라는 말을 했지만, 이것은 당신이 부당하게 받은 처사가 아니라 당신은 입학 부정을 저지른 것이고, 입학 부정에 따른 정당한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고졸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누가 위전원에 합격을 시키겠습니까? 당신은 이사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없었으면 당신 같은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이사가 돼가지고, 이사가 될 수 있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이사가 되더라도 환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의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민은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남들에게 끼친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받고 있는 피해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조국은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에 배우자는 옆에 있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다는 얘기예요. 쓰러질 것 같다라고 검사에게 얘기를 했을 뿐 쓰러지지는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딸인 조민도 어머니가 쓰러지려고 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직접 수사관이 자신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상 조민도 자신의 어머니가 쓰러졌던 상황, 쓰러질 뻔했던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즉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은 쓰러질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쓰러진 적이 없었고, 그리고 또 그런 쓰러질 상황이었다면 페이스북에 어떻게 글을 남겼냐는 거예요. 압수수색 약 30분 만에 페이스북에 글을 어떻게 올리냐는 거죠. 그리고 딸 케이크를 들고 귀가하는 모습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조국을 변호했습니까? 근데 이것도 딸의 생일이 지난 다음 날에 했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경심은 또 딸아이 생일인데 아들이 소환됐다. 근데 소환되는
것도 검찰이 소환을 하는 것도 다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들도 자신이 오케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이 오케이를 해서 소환을 한 것이죠. 뭐 검찰이 딸이 그날이 생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누나 생일인데 그날 오케이를 한 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더 맞지. 그래도 아들이 오케이를 했겠습니까? 자기 엄마나 아빠가 그날 가라고 오케이를 해줬겠죠. 그리고 또 딸이 소환되는 바람에 가족이 둘러앉아 밥 한 끼를 못 먹었다라고는 하는데 조국 딸은 부모님이랑 밥 한 끼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날 조미는 나가가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랑 고급 음식 먹으면서 축하를 받았잖아요. 딸은 자기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뭐 이 수사 때문에 생일도 못 챙기고 그런 거는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검찰을 공격하고 검찰에 압박하고 여론 선동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조국 가족들이 하고 있는 짓이라는 거죠. 검찰이 이 조국 가족을 압박하고 이 조국 가족을 마녀사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조국 가족이 여론을 상대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당하게 자신들이 받는 이 혐의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벌이면서 여론 선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조국 가족들이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거짓말들에 대한 해명 이런 것들은 전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있는 거라고. 지금 정경심은 또 입원을 했다고 하죠. 자신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병 때문에 검찰 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체력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지금 검찰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를 않고 있는 거고 검찰 수사를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의 아내가 아니면 어떻게 검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 못 받겠다고 나갈 수가 있으며 어떻게 검찰 조서에 대해서 검토도 하지 않고 사인도 하지 않고 그냥 갈 수가 있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조국 가족이 벌인 이 수많은 불법 그리고 거짓말 이러한 것들 여론의 앞에 당당히 서서 포토라인에 서서 한마디 말이라도 해야죠. 지금 뭐 김어준이랑 짝짝꿍 바로 오랜만에 머리를 넘기시는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청문회가 무산되어서 불가피하게 기자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왜 무산됐어요? 증인 채택은 패륜적 행위라고 증인 채택하지 말라 그래서 무산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의혹을 해명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부르지 말라고 하면 증인 불러서 청문회를 어떻게 하냐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위협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몰랐단 소리만 하셨죠. 어제는 제가 좀 쉬었고요. 오늘은 출근해서 그 사이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혹이나 문제점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 제기된 의혹인데 부인께서 운영한 영어센터 봉사활동한 걸로 딸이 표창장 받은 거 맞는지 또 총장은 네, 딸한테 총장상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가요. 그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그 표창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동양대 총장이 아니라는데 도대체 누구 발 사실인 거예요? 제가 언론 보도 내용은 상세히 보지 못했는데 그 자체는 확인을 금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세하게 봤다고 뭐 할 말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 인턴 증명서도 권한 없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건 제가 기자간담회 때도 질문이 와서 저는 전혀 잘 모르겠다 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제가 전혀 연락을 하거나 하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원래 인턴 저희 아이 그 실험을 원래 연결했던 분과 그다음에 실험을 담당했던 분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교수님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형사 절차 통해서 어떤 과정인지 아마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로서는 좀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인턴을 부탁했던 분하고 실제 그 인턴을 수행했던 분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아몰락 나왔죠. 나는 모르겠고 쟤네가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몰라 쟤네한테 물어봐. 이게 뭐예요? 네, 기자간담회에서는 계속 의혹을 부인하셨긴 한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면은 검찰 조직에 큰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구경 몰랐다 말밖에 안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는데 얘기해봐라 모른다.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뇨. 이게 기자 간담회예요. 기자 다과회예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들 임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청문회 거쳐야 된다는 입장은 전혀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왈가왈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구경 그전에는 청문회 하자고 그렇게 들이밀어놓고 이번에는 의혹 좀 나오고 또 그러니까 청문회 하자고 들이밀자 생각이 안 드시나 봐요? 이거 영상 하나만 가지고도 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영상 나온 다음에 바로 나온 게 뭐예요? 동양대 총장이 나는 그런 상장 준 적 없다 해요. 참나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조국 와이프가 또 정상 발급되게 해달라고 했었죠? 그리고 조국이 나와서 다시 한 말이 뭐예요? 아니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닌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참 너무합니다. 모양 빠지게 이게 뭐예요? 우리 구기 형님 알아듣기 편하시게 제가 비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장강도가 총칼 들고 가족 인질로 잡고 집주인한테 집주인 너는 나한테 네 전 재산을 양도해줄 생각이 있어 그렇지 않니? 하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협박이에요 아니면 의사 확인이에요? 이거를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하시겠다고 그러고 있고 서울대 교수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오보가 나가고 있으니까 사실 정정을 위해서 한 얘기였다? 당장 총칼 들고 와서 없는 사실 사실대로 말하라고 얘기하면 그게 협박인 거예요, 아저씨. 가장 재밌을 수 있는 시나리오 한번 짜보죠. 동양대 총장이 조국한테 사주를 받고 지금 밑작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밑작업해서 가짜뉴스 퍼뜨려 놓고 그거 문 언론들, 유튜버들 가짜뉴스라고 한 번에 싹 다 족쳐버리려고. 참나. 내가 생각한 거긴 한데 뭐 이쪽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짤 것 같진 않고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있죠. 동양대 총장이 2번 전화를 받았는데 한 분은 민주당 당원이시고 한 분은 뭐 어디 주요 인사를 하시는 거야. 민주당 당원분은 조민 어머님이랑 똑같은 얘기 하셔가지고 뭐 이래저래 잘 해결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기사가 뜨니까 또 그분이 다른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이게 내가 청탁을 한 게 사실이면은 나는 국회의원 관두겠다. 뭐 조만간 밝혀지겠죠.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얼굴, 자유민주주의의 상징, 깨어있는 시민 유시민 씨 드디어 등판하셨어요. 그냥 동양대 총장하고 옛날부터 친분이 있었고 자기는 유튜브 언론인으로서 취재를 하시는 차원에서 전화하셨대요. 취재. 아유, 믿지도 못할 얘기 또 하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어떤 분이 댓글로 얘기하신 거 있는데 그렇게 취재차 전화한 거였으면 녹취본이 있을 건데 그거 까면 되지 않겠니? 굉장히 현명한 분이죠. 근데 뭐 이분들이 취재를 녹취해가면서 안 했다고 할 게 뻔하고 했다고 해도 중간 앞뒤 다 잘라가면서 했겠지. 지난번부터 가짜뉴스 잡겠다고 하신 거 누구예요? 우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님 아니세요? 근데 뭐 하시는 말씀마다 가짜뉴스고 얘기했다 하면 오해고 이제 누가 누굴 잡아야 되는 걸까요? 거울 한번 보고 오시죠. 그리고 어떤 영상 하나 보니까 조국 와이프 이번에 문서 조작한 거 공소시효가 이틀 남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와, 이대로면은 이틀 어떻게든 모른다 하고 버텨놓고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이제 이거 불법 아니야. 이번에도 나는 불법은 없었습니다. 난 몰라. 그러고 나올 것 같은데? 와, 진짜 너무한 것 같아. 이거 이틀 전에라도 밝혀냈으니까 다행인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민주당 대변인 재밌는 얘기 하셨죠? 기자들이 자꾸 본인을 귀찮게 한다고 생각을 하셨나봐요. 자꾸 본인 귀찮게 한다고 니들이 이러니까 기레기 소리 듣는 거 아니냐는 얘기 하셨다는 것도 있고 나경원, 황교안 경찰 출석해가지고 조사받아야 되는 거 있는데 출석 아직도 안 했지 않냐? 니들 그것부터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찬장을 열었는데 유통기한이 겁나 짧게 남아서 이제 내일 안 먹으면 버려야 되는 애랑 뭐 한 2, 3년 냅둬도 되는 통조림이 있어. 그럼 뭐부터 먹어야 돼요? 야, 이거는 한 7살짜리 숫자 읽을 수 있는 애들한테만 물어봐도 알아. 이거 먹으면 아야 해요. 그 기준만 있어도 걔네 다 답변할 줄 알아요. 근데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모르겠네. 점점 파국으로 치닫는 재밌는 정부입니다. 결국 이러고도 뭐 임명 강행하겠죠. 뭐 공소시효는 지날 거고 그때는 불법이었지만 시효가 지났으니까 이제 불법이 아닐 거고 본인은